밥술. 내가 사이버 3개 보냈어. 야 근데 나 지원반인데 나 상관 아무도 없어. 그거 대진표도 너희가 인생해야지. 왜 붙어있잖아. 자, 가보겠습니다. 내가 가보겠습니다. 애매한 시간 익숙해지세요. 심오한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아까 얘기했죠? 어간이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고 어미가 뒤에서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부분인데 여기는 구별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은 소리 나는 대로 예를 들어 울다 이런 거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적는 거죠. 뭐 울다, 울고 뭐 이런 거는. 근데 뭐 먹다, 먹고 이런 것들은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잖아요. 그죠? 신다, 신고 이런 것도 된소리 나지만 된소리로 적지 않죠. 그 된소리 대기로 다 설명이 가능하니까. 됐죠? 그래서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분해서 적는다 해서 그냥 있는 예시들 다 갖고 온 것 같고 붙임 1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방금 했던 건데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고 그 본래 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혀 적지 아니한다. 그래서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죠, 얘네가. 근데 너무 많아. 그래서 유지되지 않고 있는 걸 외우는 게 나아. 왜냐? 3개밖에 없어. 자, 본뜻에서 멀어진 거.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이거 이렇게 외워. 드러났는데, 쓰러졌는데, 사라졌어. 알겠어? 드러났는데, 애가 쓰러졌는데, 어디 사라졌어. 됐죠?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얘네들은 보면은 사라지다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살다와 지다였을 거야. 근데 또 살다라는 의미가 없잖아. 그리고 쓰러지다도 쓸다에서 온 건데 얘가 뭐 바닥을 쓸면서 쓰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쓸다라는 의미가 사라졌다고 보는 거죠. 이 3가지만 외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겠습니다. 작은 들꽃을 많이 써서 많이 꺾어서 꽃다발 한 묶음을 만들었다 할 때 많다에 이가 붙었고 묵다에 음이 붙었는데 쟤네들은 어미가 아니라 접사예요. 접미사. 많이의 이는 많다라는 형용사를 많이라는 부사로 만들어주는 부사 파생 접미사고요. 묶음은 묵다라는 동사를 묶음이라는 명사로 만들어주는 명사 파생 접미사예요. 그죠? 자, 접미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을 적을 때도 똑같이 어법에 맞도록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때가 있고 소리대로 적는 때가 있다. 어근에 접미사 이나 음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많이 묶음. 자, 여기도 체크를 하면 이나 음은요 파생 접미사에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가 붙는 경우 되게 많잖아. 뭐 깊이 라든지 길이라든지 많이라든지 이가 붙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명사를 만들 때 음이나 미음이 붙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런 접미사는 되게 많이 붙는 접미사야. 그럴 때는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어요. 그죠? 그것은 이나 미음이 비교적 여러 어근에 결합하고 결합한 후에도 본래 뜻이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알겠어? 이나 음이라는 접미사는 여러 어근에 결합하고 결합한 후에도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주, 지붕, 바가지는 각각 어근, 맛과 지붕, 집과 바가지, 박의 본 모양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은 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각의 접미사 우웅 아지의 본 모양도 드러나지 않게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접미사 얘네들은 흔한 접미사가 아니지. 웅 아지 이런 접미사는 여러 어근에 결합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본 모양을 밝히지 않은 거예요. 본 모양을 밝히지 않았다는 건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는 거죠. 그지?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었으면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도
이처럼 소리대로 적는 까닭은 사실 그렇잖아. 마주라는 것은 맞다. 그러니까 이게 마주보다가 맞이하다의 맞다와 좀 연관이 있고, 지붕도 집에 얹히는 웅인 거고, 바가지도 박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뜻을 파악할 수 있는데도 소리대로 적은 까닭은요,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일부 어근에만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보편적인 애들이 아니에요.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에 마치 뚜렷한 까닭이 없는 거와 비슷한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대로 적습니다. 자, 이제 텍스트, 지문 텍스트는 끝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글 맞춤법에는 소리대로 적는 표음주의 원리와 어법에 맞도록 적는 표의주의 원리가 담겨 있다. 표음주의는 소리 글자인 한글의 특성을 잘 살린 원리이고, 표의주의는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서 뜻을 분명히 드러내는 원리이다. 이러한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실제 언어 생활에 적용해 나가면 정확하고 효율적인 언어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자, 관련 조항 이것도 보겠습니다. 19항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딱 이거와 관련 조항이죠. 요거 관련 조항인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보면은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이나 음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거죠. 얘네들 보시면 다 원형을 밝혀 적고 있죠.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이거 되게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 그러니까 나한테 뭔지 밝힐 수는 없지만 영어 선생님께서 나한테 갑자기 카톡이 온 거야. 선생님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러는 거야 나한테.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하면서 물어보는 거야. 아 선생님 이거 알다의 명사형이죠? 이랬더니 막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에 좀 오래 살다 오신 분이기는 했어. 그래서 자기는 이제까지는 암인 줄 알았대 그냥. 암. 이게 발음이 암이니까. 얘가 알아는 뭐라고? 누군지 알 것 같아. 누군지 알 것 같다고? 영어 쌤들이 다 거기서 조용히 해. 그래서 나한테 카톡이 갑자기 온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런 것도 얘기해줬지. 선생님 그래서 리을로 끝나는 애들 있잖아. 산다, 삶, 이것도 삶 이거예요. 이건 알았대. 근데 왜냐면 워낙 삶의 현장만 하면서 이건 많이 하니까. 근데 이건 자기가 진짜 태어나 처음 봤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리을로 끝나는 애들은 다 미음이 붙는다. 그죠? 다 마찬가지죠. 만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났었어. 그 분이 얼마 전이야 심지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 물어봤었어. 자, 그 다음에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거. 이거 왜 일로 갔어? 정말. 열받아. 열받아. 얘가 여기로 왜 갔어? 근데 그죠? 저희 숙제에서도 막 겹쳐져 있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 진짜 얘 여기로 왜 간 거야? 얘 여기로 이렇게 빼주면 되죠? 3번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거. 4번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거. 얘 좀 빼줘라 니네가. 이렇게. 자, 밝기, 익히, 작기. 그래서 같이, 굳이, 길이, 높이, 많이, 실없이, 조이, 짓궂지 이런 애들 보면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밝기, 익히, 작기는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죠. 얘네들 어쨌든 중요한 게 뭐야? 원형을 밝혀 적는다가 중요한 거죠. 넘어가 봐. 다만, 또 우리 다만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 하더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이라 하더라도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코끼리는 뭐하고 있지? 코끼리. 코길이요? 국돌이. 코가 길다에서 이가 온 거야. 진짜요? 다리가 뭐냐면 이 다리는 그 브릿지가 아니라 그거 뭐야? 머리를 묶음을 다리라 그래. 옛날 여자들 머리 묶는 거. 다리미 할때 어.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야. 달이야. 걸음은 걸다에서 온 거죠. 걸음.
목걸이는 목에 걸리는 병이야. 그런데 목걸이 이 넥클리스 그거랑 그 구분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목에 걸리는 병. 고름은 골타에서 온 거지. 아그 직물. 문열이는 문열다이. 문열이가 뭐냐면 그 예를 들어 새끼가 여러 마리가 태어나잖아. 그 중에 첫째 문 열고 나오잖아. 어? 맞지. 문열이. 니네 문 열고 나오지 말란 말이야. 그래. 그런 거 있잖아. 1등급 문 열었어. 이런 것처럼 노름도 놀음인데 이게 약간 원래 야 도박이 노는 거냐? 그러니까 원래 뜻과 멀어졌다고 얘네들이 다. 원래 뜻과는 어느 정도 멀어졌다고 보고 얘네들은 이나 음이 붙었죠 다. 보시면 이렇게 이나 음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앞에 뜻과 좀 멀어져서 쓰는 느낌인 거야. 문열이도 사람들이 문열이 그냥 이렇게 쓰니까 쓰는 거지 문열 다 이거를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은 어간의 원래 뜻과 좀 멀어졌다고 보고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적어요. 이나 음이 붙었다 하더라도. 근데 얘가 더 중요하죠.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외에가 중요한 거지. 이외에.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밝혀 적지 아니한다. 그죠?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된 전미사는 왜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 그랬어?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하지 않으니까. 명사로 바뀐 것. 자, 얘도 해봐, 니네가. 야, 니네가 좀 해봐. 어떤 전미사가 붙은 것 같아? 추론을 해봐. 귀머거리가 어디서 나온 것 같아? 귀머거리가 어떤 사람을 말해? 귀가 안 들리는. 그치. 그래서 귀, 먹, 플러스 어리예요. 귀먹 어리. 귀 먹었는데 어리. 까마귀는 까막 위. 넘어는 넘다에 어가 붙은 거고, 뜨덕이는 뜻다에 어귀가 붙은 거고, 마감은 막다에 암이 붙은 거고, 마개는 막다에 애가 붙은 거고, 마중은 아까 했잖아. 맞다에 뭉이 붙은 거고, 무덤은 묻다에 엄이 붙은 거고, 비렁뱅이는 빌다에 엉뱅이가 붙은 거예요. 엉뱅이가 뭐야? 그러니까 이런 어미가 있었거든요. 귀여운데? 쓰레기는 쓸다에 애기가 붙은 거고, 올가미는 오가미, 죽다에 엄이 붙은 거죠. 이렇게 오다. 그러니까 이런 어미들은 보편적으로 여러 어근에 결합하는 어미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한다고? 얘네들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라고.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다 소리대로 적었습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뭐래요? 여기 있는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죠? 외워요? 외워야죠. 어쩔 수 없죠. 네. 조항에 있는 애들은 알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그 다음에 2번 부사로 바뀐 것. 거뭇거뭇은 어떻게 되겠니? 맞아. 이제 할 수 있겠지 않니? 거뭇. 너무 그치? 너무. 아 너무 팝하고가 된 것 같아. 돌아가다에서 온 거잖아. 도로. 맞아. 돌오 바투는 밭우인데 바투 바투가 어떨 때 쓰죠? 바투하다. 바투
너무 안 쓰는 부사인데? 불긋, 불긋. 비롯 오. 비롯하다에서 왔으니까 비롯 오. 바투가 약간 바쁘게 하다 뭐 약간 그런 의미로 쓰긴 하거든. 밭에서 그런 걸로 온 거 같긴 하죠. 작. 오. 고장난 거 같아. 참. 응. 됐죠? 앞으로 넘기고 우 이런 거 붙이면 돼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어쨌든 다 많이 쓰이지 않는 어미들이 앞말에 붙은 거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지. 자, 조사로 바뀌어 뜻이 달라진 것도 있어요. 그것도 남, 아, 붓, 아니 발음 조심. 됐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이나 이외의 전미사다. 그게 중요한 것이다. 자, 표음주의와 표음주의와 표음주의의 공존? 표음주의와 표의주의겠지? 이건 표의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에이씨. 표음주의와 표의주의의 공존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두 개의, 이거 내가 고쳐드릴게요. 그 핸드북에서. 두 개의 용언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 표의주의는 뭐예요? 앞단어의 본래 뜻이 유지될 때. 표음주의는 앞단어가 본래 뜻이 멀어질 때. 그 다음에 전미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에서도 전미사가 비교적 여러 어근에 결합하고 결합한 후에도 어근의 본뜻이 유지되면 표의주의. 전미사가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하지 못하고 극히 일부 어근에만 결합하면 표음주의.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한글맞춤법의 기본 원리는 결국 뭐다? 소리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법에 맞도록, 그러니까 원형을 밝히는 것이 플러스 돼 있다는 거죠. 결국. 됐어. 이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가서 늙음악과 늙음악 중에서 어떤 것이 발음 표기인지 말해보자. 뭐겠어? 늑음악이야, 늙음악이야. 뭐야? 야, 음악이라는 전미사가 보편적이냐? 아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근 늙에 전미사 음악이 결합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음악은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하지 않으므로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소리대로 적어요. 한글맞춤법 더 살펴보기. 표음주의 원리가 적용된 조항. 끝소리가 원래 리을인 말과 다른 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디귿 소리로 난다면 디귿으로 적는다. 그러니까 이거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거죠. 반짓고리는 바느질 고리를 의미해요. 바느질 고리. 근데 이거를 바느질 고리, 반짓고리. 알겠어?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그냥 디귿으로. 사흔날, 섣달 금운. 원래 섣달도 이제 설이 있는 달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흔날도 사흘. 이런 것들. 자,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디귿 소리로 나면 그러면 이러고 있잖아. 이게 원래 술이에요. 술. 진짜요? 술 먹어라. 술이에요. 술. 술이 아니야. 아니, 알코올 말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숟가락. 젓가락은 아니야. 젓가락은 저야, 저. 저에서 사이쇼시 들어간 거야. 저 플러스 가락이야. 수저 할 때 그 저잖아. 근데 이 수는 원래 술에서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표의주의. 표의주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 걸 말하는 거지. 디귿, 티읕, 받침대 이거 국외음하잖아. 그죠? 국외음화 관련된 거잖아. 디귿, 티읕,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 종속적 관계가 형식 형태소 말하는 거죠. 형식 형태소인 이나 희가 오면 지읒, 치읒으로 소리가 나긴 해. 하지만 적을 때
디귿티읕으로 적잖아. 네. 그러니까 얘네들 보면은 마지, 거치다, 가치로 적지 않는 것 자체가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표의주의죠. 그죠?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일반적으로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아. 그죠? 우리가 뚜렷한 까닭이 있고 법칙이 있고 설명이 가능하면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원형을 밝혀 적는다. 얘가 딱 그건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생활 속 문법. 틀리기 쉬운 표현 함께 알아보자. 웬일로 공부하냐? 왠지 하고 싶어서. 왠지는 까닭이나 원인을 물어볼 때 쓰는 왜에 인지가 결합한 왜인지가 줄어든 말이야. 따라서 왠지는 틀린 표기야. 웬일은 어찌된 일, 의외의 뜻을 나타내는 한 단어로 웬일이니와 같이 써.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왠지 빼고는 다 우회야. 웬만해선, 웬걸, 웬일이야? 다 우회야. 알겠어? 그러니까 애초에 왠지 빼고는 다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편하게. 알겠어? 웬일이야, 웬만해서, 웬걸, 뭐 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나 이거 진짜 저거는 문제 있어. 저렇게 쓰는 애들 심각한 문제죠 저거. 나 윤희네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왜? 이 옷 무난하네. 이 옷 입고 가자. 자, 아는 아니의 준말로 비가 안 온다. 안 먹고는 살 수 없다처럼 쓰여. 안타는 아니하다의 준말로 배고프지 않다, 아프지 않다처럼 쓰이고 그래서 안하고는 아니하고가 되어서 쓸 수 있지만 안하고는 아니하고가 되어서 쓸 수 없지. 그러니까 안 가면 안 돼처럼 쓸 수는 없고 안 가면 안 돼처럼 써야 해. 됐죠? 근데 이게 무난하네 이거 왜 나온 걸까? 이거 무난하네? 이거 가자. 그냥 교과서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데 대화예요. 대화하고 시험. 그랬었나? 교과서에 문 아니야 문 아니야. 그쵸? 그거 문 안에 오타였던 거지. 근데 여기 왜 안 써있니? 이 내용이 다른지? 야 무난하네? 이게 문 안 하네라고 써있었어? 난? 무난하다? 근데 그 무난인사. 말할 것 같은데. 그치 이거 안 한 거 같죠? 요 밑에 틀릴만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밑에 설명이 없어. 무난하다에 관련된. 그죠? 어쨌든 쟤는 넘어가고 아니 그러면 한 질문에 한 개 고치는 거였어서 이것만 읽었어. 그러니까 이게 고치는 게 문명 이게 뭐야? 아? 수업 시간에 저게 진짜 문 안 하다고 나와 있어가지고 아 그래? 분석적인 기억이 있네. 아 고치기만 했나 보다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나. 무난하다를 무난하다로 이게 맞죠? 그냥 무난하다? 자 우선 넘어가고 이거 밑에 요즘 축구팀 순위가 어떻게 어떤지 텔레비전 잠깐만 볼까? 내 시험은 어떻게 어떻게는 어떠하다가 줄어든 어떻다의 개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는 말이야.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된 거야처럼 쓰지. 어떻게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로 나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어떻게 하지처럼 쓸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떻게 할 때만 쓰는 거야. 어떻게는 나머지는 다 어떻게가 맞아. 알겠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된 거야 무조건. 내 시험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는? 어떻게? 걱정할 때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고 나머지는 어떻다에 개가 붙으면 돼요. 자, when과 when의 쓰임 왜인지의 준말인 왠지의 형태로만 쓰이며 when 단독으로 쓸 수는 없다. 왠지는 왜 그런지 모르게에 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왠지 이렇게 쓰고요. 왜는 어찌된 어떠한의 뜻을 지닌 관형사로 체언을 꾸며주거나 다른 말과 결합하여 한 단어를 이룬다. 웬 영문인지, 웬일, 웬걸, 웬만해선 뭐 이런 거. 됐죠.
안과 안의 쓰임. 부정 또는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 아니의 준말. 안은 아니하다의 준말. 그래서 아니하다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철수가 밥을 아니하 먹는다 이럴 순 없잖아. 그는 말을 아니하고 떠났다 되죠. 철수가 밥을 먹지 아니하였다 되죠. 넘어가서 어떻게와 어떻게의 쓰임. 자, 어떻게는 어떠하다가 줄어든 어떻하에 어미 개가 결합한 말로 부사어로 다양한 용언을 수식한다. 어떻게는 어떻게 해의 준말로 서술어로는 쓸 수 있어도 다른 용언을 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때만 쓰는 겁니다. 자, 더 살펴보기. 더라, 던과 든지는 다음과 같은 말로 적는다.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더라와 던으로 적죠. 야, 이거 뭔가 글자가 이렇게 깨졌냐? 춥더라, 얇아졌다. 이게 원형은 안 그랬거든?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거 뭔가 여기는 깨질 것 같은데. 지난 겨울은 몹시 춥더라. 지난 겨울은 몹시 춥더라. 그러니까 회상을 나타낼 때는 더라와 던으로 적는 게 맞아요. 약해졌다. 아, 그렇네. 물로 가야 되니까. 그죠?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얕아졌다가 맞겠네. 얕아졌다. 리을로 어떻게 간 거지? 깊던 물이 얕아졌다. 깊던 물이 얕아졌다. 그러니까 이게 깊던 물이 얕아졌다. 이거는 상관이 없구나. 이걸 바꿔야지. 그죠? 깊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깊던 물이 얕아졌다 할 때 이거 지금 던이랑 덜아를 보는 거니까 얘를 신경을 쓸 필요는 없죠. 깊던 물이 얕아졌다. 깊든 물이 얕아졌다. 이렇게 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얘가 든이 아니고 던을 써야 된다. 이거라는 거지. 회상이니까 회상.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것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이나 든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배든지 사과든지 이렇게 뭔가 선택, OR 같은 느낌? 그때는 든지를 쓰는 거고 가든지 오든지 이때도 든지를 쓰는 거죠. 됐지? 됐죠? 회상을 나타낼 때는 덜하나 던, 선택을 나타낼 때는 든이나 든지. 자, 28화 이거 아까 얘기했죠.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다른 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나지 아니하는 대로 적는다. 그러니까 소리대로 적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리을 탈락이잖아, 얘들아. 기억나? 이걸 리을 탈락. 우리 리을 탈락에서 있었던 애들이죠. 얘네들 우리 리을 탈락은 표기에 반영됐던 거 기억나시죠? 의문의 변동에서. 리을 탈락이 소리에 반영되는 것 자체가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의 일환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리을이 원래 있었는데 이거 기억나잖아. 리을 플러스 나도 살자 결합해가지고 리을 탈락했던 거. 그거의 예시인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돼. 자, 여다지를 보면은 얘는 리을 탈락도 일어나고 나중에 국외음화도 일어나죠. 그러면 이거 따로 생각해야 돼. 여기서 국외음화는 일어났지만 표기 반영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법에 맞도록 적은 거야. 근데 여기서 리을 탈락은 탈락한 대로 표기 반영했잖아. 그러니까 리을 탈락은 소리대로 적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여기서 리을이 탈락한 것을 탈락한 대로 적는 것만 소리대로 표기한 거라고. 그죠? 국외음화는 일어났지만 소리대로 표기하지 않았잖아. 그것은 어법에 맞도록 적은 거라고. 알겠죠? 이런 거는 둘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리을 탈락을 설명한다면 소리대로 한 거고 국외음화를 설명한다면 어법에 맞도록 한 거고. 알겠어? 이거 지금 국외음화가 일어났는데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잖아.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 어법에 맞도록 한 거잖아요. 자, 29항.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디귿 소리로 나는 것은 디귿으로 적는다. 얘네들이죠. 숟가락 있죠. 여기 이튿날. 푸소. 나 이런 거 처음 들어본다. 나도야. 푸소. 야, 근데 이것도 똑같아. 봐봐. 자따르타를 보시면
자따라타에서 원래는 잘다 해서 온 거예요. 잘다. 근데 이게 디귿이 된 거 이것만 봤을 때는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게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리대로 적은 거야. 이 라타를 봐봐. 이 라타는 원래 소리 나면 라타 거센 소리 내기가 되죠. 그죠? 그런데 표기 반영 안 했잖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기로 봤을 때는 소리대로 적은 거야. 리을이 디귿으로 소리가 나니까 디귿으로 적은 거잖아. 근데 여기로 봤을 때는 소리가 이렇게 나더라도 안 적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법의 맞도록이라고. 한 단어라도 쪼개지는 거지. 그거에 따라서. 그랬어? 얘도 봐봐라. 잣다듬다. 지금 보면은 얘로 봤을 때는 소리를 반영한 거죠. 리을인데 디귿으로 소리가 나니까 디귿으로 적은 거야. 근데 듬다. 우리 된소리대기 2번 조항에서 된소리대기 2번 조항에서 뭐라 그랬어? 용언의 어간 니은 미음 뒤에 나는 된소리죠. 이거 다듬다. 그죠? 다듬다. 용언 어간 니은 미음 뒤에 나는 된소리잖아 이거. 근데 이거 된소리로 적었어 안 적었어? 안 적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보자면 소리대로 적은 거고 이거 뒤에를 보자면 소리대로 적지 않은 거예요. 소리대로 적은 것과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이 되는 거죠. 됐어? 제6항 이게 국외음악과 관련된 조항이죠. 디귿, 티읕,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희가 올 적에는 여기서 종속적 관계는 형식 형태소를 말한다 라고 했어요. 그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읓으로 소리가 나더라도 지읒, 치읓으로 적지 않고 디귿, 티읕으로 적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얘들아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야? 어법에 맞도록 적는 거야? 뭐야? 의미대로니까 뭐야? 그러니까 뭐야? 나는 내가 물어본 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야? 어법에 맞도록 적는 거야? 어법에 맞도록 적는 거지. 지금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았잖아. 그죠? 얘네도 지금 보시면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이거는 지금 기역을 적고 니은을 버린다. 기역이 맞는 표기, 니은이 틀린 표기다 이거야. 그러니까 국외음화가 일어나더라도 국외음화 일어난 대로 적지 않는다는 것은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이고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것은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힌다는 것이다. 오케이?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혔잖아. 됐지? 자, 소단원 정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갈래 뭐 이런 거는 그 텍스트 설명이니까 넘어갈게요. 한글 맞춤법 제1항 표준어를 뭘로 적을 때 한글로 적을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을 정해놓은 규범입니다. 그래서 표준어를 뭐대로 적대? 소리대로 적대 어법에 맞도록 한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주인지 봐봐. 표기와 소리가 같대. 그리고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 소리가 난대. 이건 음주의. 이때는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고 소리 나는 대로 적죠. 체언과 조사, 체언이거나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붙는 경우는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죠. 그래서 표의주의가 됩니다. 표음주의와 표의주의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죠. 용언과 용언이 만날 때 앞단어의 본래 뜻이 멀어진 경우는 표음, 유지되고 있는 경우는 표의. 그 다음에 어근 플러스 전미사의 경우 전미사가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하지 못하고 극히 일부 어근에만 결합하면 표음주의. 전미사가 비교적 여러 어근에 결합하고 결합한 후에도 어근의 본뜻이 유지된다면 표의주의가 되겠습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되게 헷갈릴 수 있죠. 표음주의, 표의주의 되게 헷갈리는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헷갈리지 않도록 공부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학습 활동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의 빈칸을 채우며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이해해보자. 쥐를 쫓는 고양이를 개가 쫓아 달리는 한낮의 골목길. 이 문장에 쫓는, 쫓아를 쫓는, 쫓아와 같이 소리내는 대로 적으면 같은 뜻의 말을 다른 형태로 적게 되어 그 뜻을 쉽게 파악할 수가 없어.
하지만 쫓는과 쫓아처럼 어간의 본 모양을 밝혀 어법에 맞도록 표기하면 쫓이라는 실질 형태소뿐만 아니라 는과 아라는 형식 형태소의 모양과 의미도 잘 드러나 한글맞춤법에는 소리대로 적는 원칙도 있지만 이렇게 어법에 맞도록 적는 원칙도 있어. 자, 여기만 형광펜 하겠습니다. 그렇죠? 국어사전을 참고하여 다음 제시어들의 발음을 확인하고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누어 보자. 바람, 이파리, 밥상, 고지, 흩어지다. 여기서 표음주의는 뭐고 표의주의는 뭔지를 알아낼 수 있죠. 자, 소리대로 표기한 말 바람, 이파리, 사라지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우선 바람은 그냥 일반적으로 소리와 표기가 일치해요. 그죠? 바람, 그냥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고요. 그런데 이파리 같은 경우는 잎에 아리가 붙었죠. 잎에 아리가 붙은 거잖아. 아리가 여러 어근에 결합할 수 없는 전미사입니다. 그죠?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할 수 없는 전미사 아리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사라지다 같은 경우는 살다와 지다, 용언과 용언이 결합할 때 앞말에 살다라는 뜻에서 멀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겁니다. 살다라는 본래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어법에 맞도록 표현한 말 밥상. 밥상은 기역 비읍 뒤에서 나는 된소리잖아. 기역 비읍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설명이 가능하잖아. 된소리 내기 1번 조항으로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 끄드브 스즈 된다로 설명이 가능하니까 뚜렷한 까닭이 있는 된소리죠. 뚜렷한 까닭이 있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죠. 그 다음에 고지겠지. 고지. 저기 깨졌나봐 글자가. 고지는 어근 고제 전미사 이가 결합한 말인데 전미사 이는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하고 결합한 후에도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고지는 아까 똑같잖아. 국외음화가 일어나죠. 근데 우리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것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흩어지다 같은 경우는 흩다와 지다인데 흩다라는 앞말의 본래 뜻이 유지되고 있죠. 그럴 경우는 본래 뜻을 밝혀 적는다. 됐죠? 자,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안내에 따라 활동하여 한글 맞춤법을 이해해보자. 전미사 하다가 붙는 어근은 급하다, 뚜렷하다와 같이 본 모양을 밝혀 적어요. 왜냐하면 하다는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하는 전미사예요. 부사를 만드는 전미사 이나 히도 마찬가지여서 뚜렷이, 급히와 같이 적습니다. 그러나 하다가 붙지 않는 말은 갑자기처럼 소리대로 적어요. 한편 곰곰이와 같은 말은 곰곰하다처럼 하다가 붙을 수는 없지만 곰곰이라는 부사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답니다. 그럼 아래 표에서 정확한 표기를 고르고 그 까닭과 원리를 생각해 볼까요? 얘들아, 하다가 붙는 어근은 뭐 공부하다, 뚜렷하다, 급하다 와 같이 여러 어근에 붙어요. 그러면은 뜻을 밝혀 어법대로 적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부사를 만드는 전미사 이나 히도 여러 군데에 잘 붙어요.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어법에 맞도록 뜻을 밝혀 적고 있죠. 근데 갑자기는 하다가 붙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소리대로 적고 곰곰이는 하다가 붙을 수는 없어요. 곰곰하다 이런 말은 없으니까. 하지만 곰곰이라는 부사가 있어요. 그래서 본 모양을 밝혀 적습니다. 자, 깨끗이. 깨끗은 전미사 하다가 붙는 어근이죠. 소리대로 깨끗이 라고 해버리면은 너무 원형이 잘 보이지 않아. 그래서 하다가 붙기 때문에 전미사 이나 하다가 붙었을 때 본 모양을 밝혀 적는 거예요. 이나 하다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하는 거잖아. 여러 어근에 널리 결합하고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다면 본 모양을 밝혀 적어야죠.
슬며시는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 슬며시라는 형태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뜻을 밝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소리대로 적습니다. 슬며타다라는 말이 없잖아. 그 다음에 일찍이는 일찍하다라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일찍이라는 부사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졸지 마라. 지금 문법 하는데 졸고 있으면 어떡하냐. 자, 깨끗은 정비사 하다가 붙어요. 이나 하다가 붙을 수 있어요. 여러 어근에 결합해요. 본 모양 밝혀 적어요. 제일 어려운 파트야 여기. 슬며시는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 슬며시라는 형태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리대로 적어요. 일찍은 하다가 붙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찍이라는 부사가 이미 존재해요. 본 모양을 밝혀 적어요. 이거 명확하게 공부해야 돼. 여기가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자, 이제 조항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항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거 원형 밝힙니다.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는 소리죠. 얘네들 깔쭉거리다, 꿀꿀거리다, 눈 깜짝하다, 거리다나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애들이야. 덧펄하다, 배불뚝하다, 삐죽거리다, 살살거리다, 쌕쌕거리다, 오뚝하다, 코 납작하다, 푸석거리다, 홀쭉하다. 그죠?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말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거예요. 얘네들의 원형을 밝히죠? 자, 그럼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 이나 또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 이때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을 좀 표시할게요. 개구리, 뻐꾸기, 얼룩이, 깍두기. 얘네들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부스러기. 개구리는 애들이 많이 착각해. 왜냐면 개굴거리다, 개굴하다가 되는 줄 알아. 안 돼요? 안 돼. 개굴하다, 개굴거리다란 말이 안 된다니까? 붙을 수 없는 어근이라고 돼 있잖아. 뻐꾸기도 뻐꾸이라고 적는 애들 진짜 많아. 뻐꾸거리다 없어요. 뻐꾸거리다, 뻐꾸하다 없어. 뻐꾸기, 얼룩이도 마찬가지. 저 진짜 많이 틀려. 깍두기,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 되게 애매해. 한글 맞추면 너무 애매해. 근데 이게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어떡하겠니? 깍둑거리다 될 것 같지 않아요? 깍둑거리다. 몰라, 안 된대. 근데 없대. 뻐꾸거리가도 있잖아요. 어? 쓰는 거 들어본 것 같은데. 뻐꾸기가 뻐꾸거리. 뭔가 가스라이팅 뻐꾸기가 뻐꾸거리. 부스럭거리다도 있지 않냐? 부스럭거리도 부스럭거리도 있어요. 있잖아요. 개굴거리다도 들었는데. 부스럭거리지 마요. 이거 빈지 부스럭거리. 몰라, 없대. 와. 외워야지 어떡하겠어. 이거 법으로 그냥 정해놓은 건데 어떡하겠어. 한글 맞춘 법이라니까? 범이 잘못됐네요. 그걸 바꿔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부스럭이 이렇게 적어야 돼. 아 싫어요. 부스럭이. 그러니까 약간 개굴이. 이상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 여기다 일부러 끼워놓은 게 아닐까? 부스러기는 좀 그거 뭐지? 이렇게 둘 다 되게 부스럭. 약간 음성상징어로 쓸 때가 더 많은데. 뻐꾸거리다. 개굴거리다. 뻐꾸거리다는 좀 그럴만한데 부스럭거리다는 그니까 없다고 보죠? 어쨌든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법이니까.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희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 원형을 밝힌다. 여기가 제일 어려운 파트야.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다가 붙는 어근에 희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 자체에 이가 붙어서 다시 부사가 되는 경우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첫 번째, 하다가 붙는 어근에 희나 이가 붙는 경우. 이거 그리고 어떨 때 희 넣고 어떨 때 이 넣는지도 구분하는 거 알아야 돼요. 얘는 이잖아. 얘네들은 희잖아.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죠. 얘들아, 근데 봐봐라. 여기다 이거 꼭 써놔야 돼. 자, 밑에 반드시랑 구별을 해야 돼요. 이때
반듯이는 뭐죠? 의미가 다르잖아. 반듯하다가 되죠. 반듯하다. 그러니까 하다가 붙는 어근이야. 반듯하다. 그래서 반드시. 근데 이거는 must 뭐 have 반드시 뭐 이런 느낌이고.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 얘네들이 보면은 곰곰, 더욱, 생긋, 오뚝, 일찍, 해죽이라는 부사가 이미 있어. 거기에 이가 붙어서 또 다른 부사가 되는 거거든. 그럴 때는 원형을 밝힌다. 제26항 하다나 없다가 붙어서 된 말은 원형을 밝혀 적는다. 하다나 없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거. 자, 이제 이나 히 붙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부사의 끄듬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이거 사실 진짜 오바세바예요. 왜냐면 우리 발음이 이가 분명히 나는지 몰라. 사실 여기 말이 쉽지. 분명히 이로 나는 건 이로 적고 히나 이나 히로 나는 건 히로 적는데 구분 어떻게 할 건데? 깨끗이 히 같은데? 그러니까 그건 뭐 알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려드리겠다 이건데 어쨌든 자 여기서 이제 별표를 여기서 칩니다. 꿀팁이에요. 여기서부터 꿀팁. 이로 적는 거. 겹쳐 쓰인 명사 뒤에는 이로 적어요. 겹겹이, 샅샅이, 곳곳이, 나날이도 원래 날날인 거죠. 땀땀이, 목목시, 알라리, 앞나비, 줄줄이, 짬짬이, 철철이 이렇게 명사 뒤에는 이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시옷 받침 뒤는 무조건 이로 적어요. 깨끗이, 그래서 이예요. 버젓이, 반드시, 뭐 빠듯이, 지그시, 그죠? 그러니까 시옷 받침 뒤에는 이로 적어요. 그 다음에 비읍 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 그러니까 비읍 뒤라고 하시면 돼요. 가볍다 가벼이, 괴롭다 괴로이, 기껍다 기꺼이, 너그럽다 너그러이, 부드럽다 부드러이, 새롭다 새로이, 쉽다 쉬이, 외롭다 외로이, 즐겁다 즐거이. 오케이? 비읍 받침 뒤에는 이로 적어요. 그 다음에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 어간 뒤. 얘네는 하다가 붙지 않는데 뒤에 이가 붙은 애들이죠. 얘네들도 원형을 밝혀요.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 부사인데 부사 뒤에 이가 붙는 경우들.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는 2로 적는 것의 공식입니다. 이게 더 그나마 명확해요. 이딴 것보다. 이 소리 나는 대로 어떻게 알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명확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히로 적는 경우. 하다가 붙는 어근 뒤. 단 시옷 받침 뒤 제외. 왜냐면 깨끗하다도 하다가 붙잖아. 근데 시옷 받침 뒤에는 이로 적는다니까. 얘네들 간편하다, 고요하다, 과감하다, 뭐 꼼꼼하다, 정확하다. 그래서 이거 구분하잖아. 곰곰은 이고, 꼼꼼은 히라 그러잖아. 왜냐? 꼼꼼은 꼼꼼하다가 있으니까. 근데 곰곰은 곰곰하다라는 말이 없고 곰곰이라는 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야 되죠. 급하다, 엄격하다, 답답하다, 나른하다, 딱하다, 속하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붙는 어근 뒤, 단 시옷 받침 제외.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가 결합해서 된 부사. 어원적으로 하다가 붙지 않지만 뭐 쟤는 따로 외워야 돼요. 어근에 부사와 정미사 히가 결합한 상태. 작히. 자,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을 바로잡고 어긋나는 까닭을 말해보자. 쓰레기 안 돼! 야, 이거 구분하는 방법 알아야 된다고 했죠? 이거는 글자에 해나 하를 넣으면 돼. 자, 봐봐. 뭐야? 둘 중에. 해나 하를 넣어봐. 말이 되는 게 뭐야? 하가 말이 되잖아. 안 해지, 안 하지. 하가 말이 되죠. 그럼 이걸 선택하면 돼. 알겠어?
이거는 그 안 해는 되지만 안 하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선택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해가 들어가는 자리라면 이거, 하가 들어가는 자리라면 요거.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아. 네. 뭐야 앞에? 해요. 이거 뭐야? 앞이야 뒤야? 해요가 되죠. 해요. 하요라는 말이 어딨어? 그게 뭐죠? 이게 배어요의 준말이잖아. 그죠? 이거는 앞에 뒤. 하겠습니다가 되잖아. 이게 앞이죠. 그죠?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얘들아 이거 내가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지금 잠깐 쉴게요. 알겠죠? 지금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